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케팅 뉴스를 진행하게 된 AMPM 조은영 마케터입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월말이라서 다들 바쁘실 것 같아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기사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틱톡의 30, 40대 확 늘었다. 두 번째, 메타 생성형 AI 도구 기능 업데이트. 세 번째, 카톡, 유튜브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이용자 많은 앱 1위. 네 번째, 네이버 페이, 증권, 부동산까지 모두 품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틱톡은 10대 놀이터, 30대, 40대 확 늘었다. 올해 틱톡에서는 30대 이상 사용층이 다수 유입되면서 해시태그 조회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부생활 조회수는 전년 대비 8,116% 늘었고 생성수는 6,717%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10대가 주로 쓰는 플랫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 연령대 즐기는 틱톡 숏폼 동영상, 해시태그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틱톡은 숏폼 사용자층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틱톡은 트렌드를 해시태그 조회수와 생성수로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는 30대와 40대가 갖고 있는 해시태그가 눈에 띄었다고 하네요. 틱톡의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취준생, 부부생활, 워킹맘 등 30대 이상 다양한 사용자층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해시태그와 부부, 육아 등 가족 이야기의 해시태그 조회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뷰티, 음식의 인기로 K 컨텐츠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계기도 됐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크리에이터들은 K 영문 해시태그를 사용했고 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틱톡샵 매출을 상승, 국내 출시는 아직이라고 하네요. 틱톡은 내년에도 K 컨텐츠를 중심으로 브랜드나 크리에이터 등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미국에서 출시한 커머스 기능 틱톡샵의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더 많은 브랜드들이 틱톡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틱톡샵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코로나 시기 이후에 핸드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틱톡은 10대 놀이터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30대와 40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동영상과 이목을 끄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 점점 사용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3040 세대가 새로운 매체를 접한 만큼 참여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틱톡이 숏폼 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서 콘텐츠의 다양성,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틱톡의 30대와 40대 이용자가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 더해서 30대와 40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조금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3040 세대의 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플랫폼으로도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040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040들을 대상으로 한 틱톡 챌린지를 진행을 한다던가 그 3040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틱톡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거, 그리고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한 틱톡 광고를 집행하는 등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 K 컨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생성형 AI 도구 기능 업데이트. 메타가 생성형 도구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7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생성형 AI 도구 소식을 이같이 알렸는데요.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챗봇 역할을 중심적으로 맡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는데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추후 다른 국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 생성기는 오픈 AI의 달리3나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글로 묘사를 하면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 준다고 하네요. 모바일 앱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 AI는 페북 영상 제작기 릴과 결합했습니다. 메타 AI가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답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타 AI에게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갈 예정이야. 관광지를 추천해줘 라고 물으면 메타 AI는 도쿄 명소에서 찍힌 릴 영상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네, 생성형 AI 도구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메타의 마케팅에 새로운 기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메타의 생성형 AI 도구 기능 업데이트는 3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화 마케팅 강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관심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가 생성형 AI 도구 기능을 업데이트한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의 마케팅 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거나 AI 도구를 활용한 캠페인 진행과 같은 활동을 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카톡, 유튜브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이용자 많은 앱 1위. 카카오톡이 유튜브를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WIX는 12일 자사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2023 하반기 대한민국 모바일 앱 순위 총정리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업종별 모바일 앱 순위를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카카오톡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앱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크롬, 구글, 삼성전자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3 하반기 모바일 앱 순위에 대한 기사로 카카오톡이 활성 이용자 수 1위 앱으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자리 잡은 대표적인 메신저 앱인 만큼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020 세대에서 이용자 수가 줄고 있다는 비관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공고한 입지를 증명하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이 유튜브와 네이버를 제치고 가장 많은 활성 이용자 수를 얻게 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카카오톡의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친구의 생일을 챙긴다던가 그 안에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수험생들의 시험 응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사용한 문의하기 등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통해 일상생활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하기는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서 바로바로 비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보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매하고 선물까지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카카오톡 1위 등극은 카카오톡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은 다양한 기능,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이버페이, 증권, 부동산까지 모두 품었다. 이제 네이버페이 앱 하나면 현장 결제와 포인트 적립, 꼼꼼한 수입과 지출 관리부터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 탐색과 매물 지도를 활용한 모바일 부동산 임장까지 모두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이버페이는 결제와 자산 관리를 넘어 증권, 부동산 서비스까지 모두 담은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네이버페이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기존 네이버페이 앱의 기능이 현장 결제와 마이 데이터 기반의 자산 관리에 집중됐다면 이번 개편으로 앱 하단에 추가된 증권, 부동산 탭을 통해서 금융 콘텐츠까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페이 앱은 기존 네이버페이 증권, 부동산 서비스의 구성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고 각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능을 중심으로 UI, UX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페이는 국내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과 부동산까지 네이버페이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면 네이버페이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페이의 증권과 부동산 서비스 출시는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용자 편의성 향상.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증권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자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금융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네이버페이는 증권과 부동산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 고객 확보인데요. 네이버페이의 증권과 부동산 서비스는 기존 네이버페이 이용자뿐만 아니라 증권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페이 고객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금융과 부동산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선택한 뉴스들 브리핑을 좀 해보았는데요.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크리에이티브한 서비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저희에게 좋고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계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주말부터 너무 추워졌습니다. 외출하시더라도 꽁꽁 싸매서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